그럼 지금 이 발행 금액을 구한 게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해요. 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무조건 사채라고 쓸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이 사채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액면가. 우리가 액면가 쓰는 개정 과목이 두 개밖에 없어요. 사채하고 자본금하고. 그 외 개정 과목은 액면가 쓸 일이 절대 없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 금액을 쓰는 이유는 만기가 되면 이 돈 갚아야 되거든. 다음, 나는 근데 지금 내가 발행하는 사채의 모든 이자부터 원금까지 현재 가치를 따지니까 이 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 돈을 나한테 줄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48,037원 맞죠? 순간 암산하면서도 제가 뜨끔해 틀릴까봐. 자, 이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액면가보다 내가 작게 받은 돈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사채 발행 비용이 없다라고 하면, 사채 발행 비용이 없으면 시장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율이 같게 돼요. 사채 발행비가 발행하는 재비용이 안 들어가게 되면 시장 이자율하고 우리 유효 이자율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사채 발행 비용 3만 원 써가지고 얘를 이자율로 거꾸로 하니까 다른 이자율 나온다고 했던 거. 사채 발행비도 이자로 승화시키면 그런 이자가 나오는데, 얘 둘이는 서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너무 나중에 뭐 CTA나 CPA 공부해도 얘 나오면 같다고 가정한다라고 적어서 나올 거예요. 절대 사채 발행비가 안 들어가고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고, 그죠? 그럼 이 금액은 선이자 성격이에요. 자, 선이자 성격이라는 게 왠지도 이제 잠시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럼 이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 이 사채를 유가증권이니까, 자, 채무증권이죠. 채권이니까 채무증권은 취득했을 때 만기보유증권, 뭐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죠. 일단 단기매매증권은 안 되겠네. 3년짜리니까. 그죠? 그럼 만기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한 개 분류할 거예요. 저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고 볼게요. 그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고, 그럼 지금 저 돈을 주고 취득을 했겠죠? 이 반대로 취득하는 사람은 그럼 대변에 이 금액을 주고, 그리고 만기보유증권도 95만 1963원이 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취득할 거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자기 준 돈만큼이 취득가격일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채 테이블을 좀 볼게요. 혹시 카페에 가입돼 있으신 분은 아마 참고 자료에 사채 테이블 적어 놓은 게 이거예요. 이거?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TAT 1급 시험 보면 얘가 나와가지고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거 봐라고. 그거 보고 이해 안 가는 위치 말하면 내가 말해줄 테니까. 문자나 전화로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X년도 1월 1일 날, 자, 얘를 발행했다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죠? 처음 발행했을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사채 장부 금액은 100만 원인데 차감 계정에 뺀 금액. 항상 장부 금액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게 장부 금액이었잖아요. 그러면 95만 1963원이 되겠죠. 전 발행했을 때 장부 금액은 얘가 사채 차감 계정이니까 얘 빼면 첫 번째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회계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쓸 건데 이 유효이자율법은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로 그 금액을 인식하는 거예요. 분기할 때 이자 비용이다, 이자 수익이라고 쓰는데 그 쓰는 금액을 유효이자로 쓰는데 그럼 유효이자는 얘는 사채 장부가액에 곱하기 유효이자율을 곱한 게 유효이자예요. 사채 장부금액 유효이자율을 곱한 게 그럼 지금 유효이자율이 얘가 12%고 액면이자가 10%죠. 그죠? 지금 저기 적어놓은 게 그거잖아. 시장이자와 유효이자가 갖다 봤으니까 12% 그리고 10%. 자, 그럼 자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효이자율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1월날 이렇게 발행하고 그럼 매년 말일날 12월 31일날 이자를 지급을 해요. 자, 그럼 유효이자는 지금 장부가액이 95만 1963원인데 12% 하면 이자가 11만 4,236원이 돼요. 지금 그냥 여기에 12%한 거야. 그죠? 액면이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이것만 주도록 상법이 막고 있어요. 더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작게 주고 싶어도 못 주고 내가 실제 줄 수 있는 이자는 무조건 액면가에 액면이자 곱한 거 10만 원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액면이자는 10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구했을 때 자, 우리 지금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이자를 줘요. 그럼 방금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한 건 차변에 이자 비용을 11만 4,236원 이걸로 인식을 하고 대변에 우리가 액면 이자를 주겠죠. 그러면 액면 이자는 10만 원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나는 14,236원 이 금액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줄여주는 거예요. 여기 차변에 있던 얘를 우리 깎아 나가는 걸 상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각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상각액 적은 거예요.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예요. 얘는 그럼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의 차변 계정이 뭐죠? 이자 비용이죠. 지금 10만 원도 이자 비용이고 14,236원도 이자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선이자 성격이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이자 주면서 이자 비용 될 거잖아요. 처음엔 이자 비용 안 됐는데 그럼 반대로 이 회사가 이자를 받아요. 이자 받으면 대변에 이자 수익 차변에 이자를 받을 건데 당연히 액면 이자 10만 원 준 거 이걸 받겠지. 그럼 대변의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예, 겠죠? 11만 4,236원. 그럼 차이 나는 14,236원이 있죠. 이 돈만큼 만기 보유 증권을 높여줄 거예요. 이 돈만큼. 자, 이제 저와 같이 3년치를 계산을 빠르게 해볼 건데, 자, 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얘 나중에 얼마 갚아야 되죠? 100만 원 갚아야 되죠.
3년 되기 전에 얘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갖고 얘 지울 거예요. 지금 딱 이 금액이 떨어지도록 삼각해서 없애버릴 거예요. 얘만 없어지면 사채 액면 가격 100만 원짜리잖아요. 그죠? 그럼 돈 갚을 때 100만 원 갖고 얘 지우면 돼요. 얘 만기 보유증권 만기되면 100만 원 받겠죠? 지금 이렇게 올리면 딱 이 금액만큼 올라가니까 얘는 딱 100만 원 돼요. 100만 원 되면 100만 원 받고 만기 보유증권 지우면 돼요. 만기 됐을 때. 그게 얘네들 마지막 목표예요. 자, 그럼 우리 유가증권 평가할 때 만기 보유증권의 평가는 어떤 방법 쓴다 그랬죠? 저번주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죠? 주말에 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그 유가증권의 평가 이야기하면서 뭐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 매도가는 증권은 시장성이 있다면 공정가액법, 시장성 없으면 원가법,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은 지분율법, 그럼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법이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나중에 사채하면서 볼 거예요 라고 말했죠. 상각 후 원가법이 뭐냐면 지금 얘를 상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합쳐지죠. 차변에 썼으니까 합쳐질 거잖아요. 합쳐진 금액으로 보여주는 게 상각 후 원가법이에요. 근데 지금 얘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 인식해서 액면이자와 차이만큼 높여주죠.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 만기보유증권 쪽에 보면 유효이자율법이란 말이 만기보유증권에도 나오고 상각 후 원가법이라 나오는 게 이 방법으로 해서 얘 만기되면 액면가로 딱 100만 원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럼 단계로 100만 원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볼게요. 자, 지금 여기가 상가액이 14,236원인데 그럼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줄인 거죠. 그럼 이 금액만큼 사채 장부 금액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자, 100원에서 50원 빼면 50원이죠.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줄여주는 금액인데 얘가 줄어들죠. 지금 얘가 차감 계정인데 얘를 지금 대변에 써서 줄이고 있잖아요. 그죠? 반대 쓰면 줄어들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40되면 얘는 60으로 늘어나겠죠. 한마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줄이는 만큼 장부 금액은 늘어나겠지. 사채 차감 계정이 줄어드니까. 줄이는 계정이 줄어드니까 장부 금액은 늘어날 거예요. 나중에 쟤 다 없어지면 그냥 100만 원짜리 자기 혼자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이 돈만큼 장부 금액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우리 95만 1963원에 14,236원을 더하면 이 금액이 장부 금액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X2년도 12월 31일에는 장부 금액의 유효이자율, 그럼 이 금액의 12%를 하면 이 금액이고 이 금액 차이만큼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을 상각할 거고 그럼 이 금액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만기 때는 얘는 계산 안 해봐도 100만 원일 거예요. 왜 100만 원이냐면 이 금액의 합이 48,037원일 거거든. 저 금액이 사라지니까 차감 계정이 없으니까 딱 100만 원이겠죠. 그죠? 이게 지금 사채를 줄여가는 이제 삼각해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우리 세무이급에 이런 이거 계산해서 이 지점이나
이 지점이나 뭐 이 지점 같은 거 이거 물어보면 문제 낸 놈 나쁜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채 이거에 대해서 문제 나오는 부분을 볼게요. 이제 규칙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예시를 든 게 할인 발행이죠. 지금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은 우리가 돈을 작게 받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작게 받았는데 우리는 무조건 만기 때는 액면가로 장부 금액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할증이든 할인이든 나중에는 딱 100만 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장부 가격은 딱 액면가로 갈 거예요. 그럼 작게 받았는데 만기로 다가갈수록 기간이 경과할수록 장부 금액은 증가하는 규칙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할인 발행 작게 받았는데 만기 때는 액면가가 돼야 되니까 증가할 거다. 장부 금액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효이자는 장부가액에 유효이자를 곱했잖아. 얘는 계속 12%인데 제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 계속 곱했는데 얘가 증가하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액면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이 금액 주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 그럼 상가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인데 액면이자는 그대로인데 유효이자가 더 큰데 얘가 점점 더 커져. 얘 둘의 차이는 증가하겠죠. 얘가 더 큰데 얘가 계속 더 늘어나잖아. 얘는 그대로인데. 그럼 얘 둘이 뺀 차이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각액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상각액도. 자, 이 규칙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첫 시작은 장부가 할인 발행이네 라는 걸 먼저 인지해서 할인 발행하면 그 장부 금액이 우리 작았다가 마지막 만기 때는 액면가로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증가를 하고 그럼 유효이자는 장부가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는 거니까 비례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럼 액면이자는 상법이 무조건 저 액면이자만 지급하라고 하니까 그냥 일정할 수밖에 없다. 법이 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 둘의 차이인데 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 상각액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자, 규칙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 유효이자법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할인에 대한 우리 그 증가 감소하는 규칙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할증은 제대로 된 숫자로 하면 괜히 머리가 아프니까 간단한 숫자 가지고 제가 규칙만 알려드릴게요. 할인하고 할증하고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규칙을. 이 숫자하고 공식은 여기 카페에 있는 거 보면 예쁜 숫자로 잘 적어놨으니까 컴퓨터가 찍어서 자, 할증은 내가 유리한 거죠. 액면이자가 12%고 시장이자가 1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할증이 되겠죠. 자, 정확한 금액 계산하면 숫자 딱 떨어질 건데 지금 대충 할 거니까 숫자는 안 맞아요. 근데 규칙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자, 사채 1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차변에 내가 돈을 받는데 예를 들어 105만 원을 받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5만 원만큼 사채 할증 발행 차금 5만 원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발행했을 때의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얘는 사채의 가상 계정이잖아. 그럼 가상 계정이면 더 해야 되니까 105만 원이겠지. 그럼 발행했을 때는 얘가 105만 원이라는 거예요. 105만 원. 자, 그럼 이제
우린 유효이자율법이니까 이거에 10% 하면 10만 5천 원이 되겠죠. 액면이자는 100만 원에 12%니까 12만 원이 될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이렇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린 유효이자율법은 얘가 이자 비용 유효이자율. 우리는 무조건 액면이자 줘야 되고, 그죠? 그럼 이 차이만큼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15,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3년 뒤에 얘도 전부 다 없애버리고 100만 원 딱 만들 거예요. 앞에랑 그냥 원리만 반대가 된 거죠. 반대로. 그럼 지금 얘 둘의 차이 금액이 할증 발행 자금 상각액이 되겠죠. 그래서 상각액은 유효이자와 액면이자의 차이예요. 차이. 자, 그럼 얘 15,000원만큼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사채 장부 금액은 15,000원만큼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이번엔 줄어들어야 되겠죠. 가상 계정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103만 5천 원이 되게 되겠죠. 15,000원 줄어서. 자, 그럼 얘는 10만 3,500원이고 얘는 12만 원이고, 그럼 얘는 16,500원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산수가 한 개 해봤어요. 100. 이 금액이 되고, 될 건데, 지금은 정확하게 숫자가 안 맞는 이유가 제가 그냥 5만 원이라 했잖아요. 계산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면 얘가 그냥 18,500원이라고 볼게요. 그래 얘가 딱 5만 원 나오니까, 그럼 얘가 100만 원이 될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규칙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가상의 숫자 쓰면서 규칙을 본 이유는, 자, 일단 할증 발행은 내가 유리하다는 거 알겠죠? 유리하면 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도 만기가 되면 액면 가격으로 내려와야 돼. 그럼 이제 금액이, 장부 금액이 할증 발행은 감소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유효이자는 장부 금액에 유효이자를 곱하니까 장부 금액이 줄어드니 얘도 비례적으로 감소하겠지. 그죠?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액면이자는 그대로 얘는 일정할 수밖에 없죠. 얘는 그냥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일정한 거예요. 그럼 이제 상각액을 볼 건데, 할증 발행은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작아요. 작잖아. 그런데 얘가 더 작아져. 그럼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상각액은 할증에서도 증가해요. 할인에서도 증가했죠. 할인에서는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더 큰데 얘가 계속 증가하니까 차이가 벌어졌고, 할증 발행에는 유효이자가 액면이자보다 작은데 계속 작아지니까 차이가 또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한다라는 걸 아는지를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둘 다 증가하는 이유가 얘보다 작은데 얘가 계속 작아져서 그래요. 앞에 할인 발행에서는 얘보다 유효이자가 더 컸는데, 근데 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둘이의 차이는 더 늘어나고 있었겠죠.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만 가지고 하면 외우는 것은 되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에는 딱 액면가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거. 이게 우리 사채에 대해서 우리한테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자, 우리 뒤쪽 94페이지에 정해법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양가로 1번에 정해법 적혀 있죠. 94페이지에.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not. 저 글자가 사채 나오면서 만기보유증권 나오면서 정해법 적혀 있으면 걔는 무조건 오답 키워드예요. 우리는 사채나 만기보유증권이나 유가증권이나 채무증권들 이야기하죠. 전부 다 유의절법이에요. 우리는 정해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전에 제가 옛날 책으로 알려드렸던 건 정해법으로 알려드렸어요. 옛날에 우리 그 책 가지고 제가 3만 원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거는 정해법이니까 분계만 이해하시라고 한 거고, 지금은 금액은 이제 얘가 정확한 금액들인 거고, 분계 원리는 그때 제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 본 돈이다 생각해서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써라 그랬죠. 그리고 사채 발행하면서 액면가보다 많이 받으면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익 본 거다. 그렇게 분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 유효이자율법이에요. 그럼 우리 95페이지에 사채의 상환이라고 적혀 있죠. 자, 상환 부분을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해요. 대변에 사채 100만 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90만 원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얘를 중도 상환을 하는데, 자 그냥 이 상황일 때 우리가 상환한다고 봤을 때, 자, 상환할 때 우리가 95만 원을 주고 상환을 했어요. 자, 이거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95만 원) 주고 상환하면 빚 갚으면서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일단 본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항상 제가 이익 손해 이야기할 때는 장부가액을 생각을 하죠. 그럼 저 사채의 장부 금액이 얼마죠? 액면 금액 말고 90만 원이죠. 90만 원인 거 알겠나요? 근데 지금 90만 원 가는데 얼마 준대? 그럼 느낌 오시죠? 5만 원 손해예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상환 손실 5만 원. 그럼 분개로 하면 그것 때문에 얘를 상환을 하죠. 그러면 사채 상환하면, 전액 상환하면 차변에 사채 100만 원. 그럼 얘만 지우면 안 돼. 부채 차환 계정에도 지워야 장부에 없어질 거잖아.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10만 원이고, 이제 이렇게 해야 우리 사채 흔적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대변에 이걸 갚기 위해서 돈을 95만 원 줬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는 차이 나는 5만 원만큼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오게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얘 똑같이 사채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사채 할인 발행 자금 20만 원, 현금으로 180만 원인 사채가 있어요. 얘를 중도 상환하는데 50%만 상환을 해요. 50% 상환하면서 95만 원을 줬어요. 자, 그럼 얘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어렵나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에 발행할 때 사채 장부 금액은 얼마죠? 180이죠. 근데 절반 상환했대. 절반은 얼마죠? 근데 얼마 줬다 그랬죠? 쟤랑 똑같은 애잖아.
그죠? 5만 원 손해인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려는 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절반을 상환했죠. 그러면 사채 당연히 액면가의 절반을 없애줘야 돼요. 그럼 얘를 50% 줄였으면 상환했으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50%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50%를 없애줘야 돼요. 만약에 할증 발행 차금 있었으면 할증 발행 차금도 전액이니까 얘는 다 지웠고 얘가 60%면 60%는 지웠을 거예요. 비율만큼 차감 계정도 치우고 나서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채 상환 손실이다. 5만 원. 만약에 뭐 85만 원 줬으면 5만 원 사채 상환 이익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도 비율 상환 비율만큼 액면가의 상환 비율만큼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도 같이 상계해 줘야 된다는 걸 안 잊으시면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사채 상환에 대해서는 지금 이 책보다 저게 문제 나오는 거니까 저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우리 자본 놀이를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